첫 주제는 뻥이 센 그 사람 물음표로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윤리 징계를 무마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규정한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면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뻥이 센 사람이에요. 네? 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뻥이 세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 수사나 이재명 네. 대표 후보 수사나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예. 이런 수사를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도 경찰에 전화도 못해요. 이재명 수사, 이준석 수사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누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수사의 압력을 누군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 내용을 저희가 잠시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자필 탄원서에 쓴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윤리징계야 뭐 어쨌든 차치하고요. 경찰 수사를 여권, 권력자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건 수사의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전 대표를 회유했던 그 사람이 하태경 의원은 그냥 뻥친 거다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매우 가까웠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불리하게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꽤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찰, 검찰 등에 이 사람 수사해, 있는 죄를 빼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유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덮어놨던 진실들은 다시 밝혀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집행유예 선고가 됐더라고요. 예. 뭐 세상 사람들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탄원서에 이런 본인의 입장들이 진술했지만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뻥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솔직한 마음들을 전했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간이 지나면 다 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혹시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경찰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글쎄요,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곤란한 상황을 굉장히 이제 선회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아니 그런 세상이죠, 여전히. 지금 뭐 단적인 예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혐의들, 각종 고소고발 사건들 마치 사건 털기 하듯이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고 또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이 이거는 경찰이 작정하고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흔적이 있다는 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 경찰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그 뒤로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서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재촉하고 독려하는 뭐 이런 보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 JTBC 뉴스룸에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상당 정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이 권력의 의중이 이 수사에 개입돼 있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고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한테 와서 자기 발로 물러나면 어쨌든 수사든 윤리위든 이게 그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안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중을 슬쩍 비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어디 나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계속 당해서 마치 이 이준석 대표가 잘못 알고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을 부풀린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없던 의도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쟁점으로 좀 등장했다고 봐요.
저는 뻥이 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개념 없는 사람이죠. 오만방자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과거의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뭐 구전 동화처럼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 목전에서 이런 얘기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인데 그 누구도 이 민주공화국을 해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그런 권력자가 혹은 뭐 그 가까운 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같은 것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지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통령께서 뭐 챙겨야 할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고 챙겨야 될 것이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지시하진 않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을 팔아서 누군가가 나서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당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현실을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80년 이후로 100번 양보해서 42년 동안 그동안에 15년 정도 민주당 집권을 했고 그전에는 전부 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정권을 창출했습니다만 사실상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과 타협해가면서 일을 해왔고 민주당의 과정은 늘 그래왔어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기득권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검찰 휘두르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먹기다라는 정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실질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을 통해서 사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걸 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좀 희화화시켜 가면서 그 뻥에 속는 이준석 어찌 보면 이준석의 판단 능력을 굉장히 좀 그 못 믿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의리 없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실제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기득권과의 결탁이 워낙 깊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일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뻥이다라고 툭 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하태경 의원의 정치인 하태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과의 거리 두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좀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친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거다라고 했지만 복귀양 의원님은 이거는 거리두기다. 친한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멀어지는 단계다라고 해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 탄원서 속 그 사람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전했냐에 대한 해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망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꾸 도발해 보십시오. 그럼 저한테 의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가벼운 언행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누군가의 의중인지 아니면 그저 누가 한번 사태를 해결하면 선의에 의해서 이야기해 본 것인지 당신이 구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시면은 바보가 아닌 걸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망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폭로할 수 있느냐? 폭로할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망상 아니냐? 자꾸 울으면 폭로할 의도가 없는데 의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또 박원석 의원님의 경우는 누군가 사태를 잘 해결해 보려고 선해 그러니까 잘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의견입니다. 누구의 의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누군가의 의중은 누구를 뜻할까요? 혹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분석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예, 김용태 전. 뭐 저도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해요. 최근에 연락을 좀 하십니까? 뭐 연락하고 만난 적도 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남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아. 당무에 관해서 뭐 의견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금 전 최고위원이시죠? 그렇게 전국위가 판단을 한 듯 규정을 보입니다. 했죠, 현재 예, 상황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의중을 좀 더 알 수 있겠네요. 예. 이 대표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빨리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대표의 주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말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말씀은 있어야 이 사태가 좀 해결하는데 봉합되는데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소설 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예. 이제 그 소설을 보면은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남자 편에서 쓴 소설, 그리고 하나는 여자 편에서 쓴 소설. 에쿠니 가오리가 썼던 그 내용을 보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남자 편에서 바라봤던 소설의 내용과 여자 편에서 바라봤던 소설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할 거고 본인 입장에서 탄원서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석을 넣게 되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 편에서의 해설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상황 속에서 반대되는 내용의 해설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내용이 맞부딪히면서 섞이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뉴스가 돼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지만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기조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맞부딪혀서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거든요. 한 가지 예로 이준석 대표가 12월까지 물러나면 지방선거 끝났는데 올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수사 정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기가 6월까지죠.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니까 12월에 물러나나 6월에 물러나나 무슨 차이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부터 일단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12월까지 물러나면 시간이 꽤 있는데 어쨌거나 그 중간에 윤리위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걸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전체적인 기조로 보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으나 그 주장이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일단 냉정과 열정을 읽으셨어요. 전 안 읽었어요. 마치 이런 것들이 소설이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주장으로 이제 읽힐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설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그 누군가의 의정,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뭐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뻥이라고 지금 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소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무리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할 일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실력자가 그 당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경찰 수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사로 이 나라 저 나라 좀 왔다 갔다 하면 폼도 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당근을 준 것이죠. 저는 이 사실 자체는 분명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탄원서 속에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현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당에 대해서 과거 그 5.18 신군부 이 빗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열람한 그 국민의힘의 대리인들이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한 의도는 뭐냐? 나가도 너무 나갔으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동의는 이것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켜야 될 선을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미루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사실과 더 많은 극단적인 주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그런 그 어떤 우리 국민의 우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사실 너무 만만하게 보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당도, 국가도, 권력도, 권력만 가지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답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소설이다, 뻥이다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준석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누군가의 의중 그 누구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그걸 전달한 사람은 대통령과도 가깝고 또 이준석 대표한테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혹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뭐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도 나름 신뢰가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면 계속 그렇게 나를 바보 취급하면 바보가 아닌 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뭐 가처분에 이어서 지금 본안 소송까지 갔는데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송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정당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뭐 실명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간다면.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이 경찰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 당내 윤리는 뭐 당내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수사를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혹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마저 본인들의 의중에 따라서 또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은 거의 이제 일종의 국정농단의 다름 아닌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사농단과 같은 예.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사실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죠. 경찰이 더군다나 수사권도 많이 가져갔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아마 이제 공방이 지속되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그걸 폭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어쨌든 재판부에 이 과정의 부당성을 탄원하기 위해서 낸 탄원의 논리로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면 뭐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행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선의에 의해서 이야기해 본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바보가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물으면. 예.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저도 뭐 이게 계속해서 공방이 되면 또 아까 김영민 위원께서는 그게 소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소설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냉정과 열정사 이런 소설이 그러니까 있고 해석의 문제라고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관점의 네. 차이에서 그렇죠.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그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사실 증명을 소설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소설이 안 했고 이제 소설을 빗대서 해석의 해석 문제라고 차이가 있을 수 했는데 있다.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이런 부차적인 논쟁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무섭게 느껴졌고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저도 대표가 성상납 여부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그 두 가지 경우인데 있는 죄를 없애준다는 거거나 아니면 없었던 죄를 있게 만드는 거 두 가지잖아요. 예. 전자면 뭐 권력이고 수사기관이 뭐 방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근데 후자의 경우면 없는 죄를 있게 만든다는 이런 식의 어떤 억압이라면 저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2022년인데 물론 둘 다 나쁘지만 후자 예. 없는 죄를 굉장히 있게 좀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섬뜩했고요. 섬뜩한 일이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알고 싶어가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끔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라면 정치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다 대통령 선거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면 뭐뭐 라면의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에 적힌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장황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 내용이 맞아서 누군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게 누군가의 또 다른 권력자의 오더를 받고 얘기한 것이냐라는 것까지 연결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전제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바 하나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보여지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이 내용도 가처분 신청을 냈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처분에 대한 결정 판단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예.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지켜보고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나아가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일이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내일 썰전 라이브 시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박원석 의원님 같이 계셨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썰전 나이트를
지난 금요일 밤에 촬영을 했었는데 통화 연결이 돼서 그때 섭외가 됐습니다. 나오겠다고. 원래는 김병민 위원님 있을 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음 대신 날, 나왔군요, 김용태 씨. 다음 날 했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으로 일단 자리를 모셨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나오니까 이것저것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도록 또 그냥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근데 어제 뭐 그렇게 어제 저기 SBS 주영진 앵커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대답 안 하면 못 간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기술을 써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 현안과 패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 촌철살인들을 선정해 소개를 하고요. 그중에 2명에게는 영화 상품권 2장씩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여권의 핵심 또는 권력의 핵심이 경찰의 수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수사의 공정성, 공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정황의 의혹이 담긴 것들,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를 최근에 했었는데요. 관련 부분을 제가 잠깐 리포트에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A씨가 만난 걸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6월 말과 7월 말 무렵입니다. A씨는 이 시기를 전후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 수사팀에 수사 속도를 내란 취지의 지시를 집중적으로 내린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당시 A씨가 수사팀에 야간 조사라도 하라며 수사의 속도를 내란 주문을 여러 번 했고 포괄 일주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방식까지 적시해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일단 여권,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인사가 만난 뒤로 수사의 속도가 빨라졌다. 몇 차례 만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사 속도를 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정도면 혹시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이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러는데 대통령이 안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그 누군가에게 전하면 아 이것이 하명이구나 라고 해서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부터 수사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이준석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JTBC의 취재가 정말로 취재 잘하는 JTBC 아니겠습니까? 배양진 기자가 배양진 기자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저 취재가 정말 사실에 입각한 취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지금 윤석열 정부 100일이 갓 지난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잠시 후에 또 저 김혜경 여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수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진행될 것이냐 승자와 패자 이것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이냐라는 의문과 의혹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간신히 우리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흔들림 없이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한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경찰 수사 외압으로 훼손됐던 일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그 일을 수사하다 좌천이 됐고 대한민국의 커다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바가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는가에 대한 여부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런 애들을 다 목도하고 난 상태 속에서 누군가에게 있지도 않는 죄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집어넣기 위해서 하명 수사를 누군가가 지시한다? 저는 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그 당시 최대 피해자는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리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한 김기현 의원의 주장이 있었고 그 뒤로 국민의힘 그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세상의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기관의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시작이고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막 섞이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윤핵관 의원 이렇게 통칭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랑 윤핵관 의원을 같이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일단 이 부분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윤핵관 의원이 어떤 식으로 누가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뭉뚱그려진 전원상의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의혹이 사실이면 엄청난 문제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과거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을 지켜봤던 현 정부가 그런 무리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물귀신이에요. 아무튼 물귀신인가요? 대단한 물귀신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는 뭐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법을 집행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스란히 사실은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잘 적용하지 않았던 법리를 끌어내서 직권남용으로 이제 수많은 박근혜 정권의 그런 공직자들 또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기소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물론 이 실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대통령이 실제 이런 지시를 했는지 윤핵관 누군가가 경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준석 수사 빨리 해라, 가급적 기소해라 이렇게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그런 정황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드러났을 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이제 뭐뭐 라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뭐 일경으로 해주세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이거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아까 이제 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이런 논란이 더 굼기 전에 전 다 밝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일 JTBC에 나와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도 물어보도록. 그 윤핵관 의원분 중에 한 분한테 명예훼손을 당해가지고 지금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이모 의원님한테 분명히 소송을 당했죠. 근데 아까 김병미 의원 말씀처럼 울산시장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때 원했던 거는 정말 법과 원칙, 공정함과 상식의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언론을 신뢰합니다만 이 언론이 JTBC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윤핵관을 등치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윤핵관들이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는가? 대통령한테 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통령님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이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공화정의 원칙들 다 무너뜨린 행동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빨리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행동들과 실태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좀 더 알아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를 보면 어제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사건을 회피했다. 어느 시점에라도 유감 표명이나 해명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때 여기는 본인이 아마 당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혹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래서 기대도 안 한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봉합이 되기를 원할 텐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말들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뭐 좀 돌아오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죠. 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그 노출됐던 아마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 해명 등 본인에 대한 사과 조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이 꼭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이준석 대표가 또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건이 또 더 일파만파 엉뚱한 방향으로 커져왔던 지난 과거의 선례들을 돌이켜 보게 된다면 예. 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말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회피를 한 건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잠깐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못 잡은 건지. 안 한 거죠. 회피라기보단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이미 다 드러나는 것이고 내 속생각을 다 들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핑계 댄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해명을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사과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사태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현재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예. 나서 이제 본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국정지지도 올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문자가 언론에 의해서 포착되고 공개되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 원내대표하고 이준석을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났는데 그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아니면 우회적으로든 아무것도 없이 이게 이제 뭐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그냥 판 깨버리자 이래가지고 당을 비대위 상황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둑이 회초리 든다고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사과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철저하게 대통령실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